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이 매주 1월 보내드리는 정가 뒷담화 9월 15일 인사드립니다. 자, 지금 추석 연휴가 끝나면 곧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가 검찰에 소환이 되죠. 그리고 김정숙, 문재인 순으로 줄줄이 소환이 될 텐데, 지금 여의도 정가에서 여러 가지 혐의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뭔가 나올 것 같고 주목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김정숙 씨가 5천만 원 현금 다발을 보자기에 싸서 비서에게 건네서 비서가 김정숙 씨 친구에게 그 돈 뭉치를 갖다 주고 그 돈 뭉치를 문다혜 씨에게 무통장 입금을 하는 이 좀 기묘한 그 돈 전달들, 그리고 그 돈의 출처가 어디냐, 5천만 원이 어디서 났느냐, 그리고 이게 한 몇 번 이렇게 5천만 원, 몇천만 원 돈 뭉치가 오간 흔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특활비 아니냐, 특활비 잔금, 대통령 때 쓰던 특활비 잔금 아니냐, 아니면 무슨 뇌물이냐.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해명을 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들만 지금 하고 있죠, 문재인 쪽에서. 그 부분 하나하고, 또 하나는 제주도 한림업 협재해수욕장에 있는 별장입니다. 별장. 문재인이 아니고 왜 문다혜 소유가 되어 있을까? 자, 그 별장을 둘러싼 미스터리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제가 미스터리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결론이 나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이었던 것을 다시 돌려받았거나, 문다혜 이름으로. 또 하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탐욕의 결과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텐데, 어느 것이든 문재인 그동안 재임 시절에도 그렇고 반칙, 특권 없는 사회 이렇게 외쳐왔는데, 그 본인이 다 반칙과 특권을 저지른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자, 차츰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주 별장, 문다혜 씨의 그 태국 이주와 관련해서 전주지검이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게 제주도 별장이 드러났습니다. 그때 세 군데를 압수수색을 했는데, 서울 보암동에 있는 자택, 그리고 서대문의 전시기획사, 또 하나가 제주도 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주도 별장이 문다혜 씨 소유로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문다혜 씨는 서창호 씨와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문재인 부부가 생활비를 지원했다. 여유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갑자기 서울에 있던 집 팔고 태국으로 이주를 했다가 또 집을 하나 사서 다시 돌아와서는 그 집은 세를 줬는지 청와대에서 이혼하고 그 자녀와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나오고 나서 2달 만에 별장을 샀다, 제주도에. 자, 그래서 이게 도대체 또 무슨 돈이냐, 이런 의혹인데, 여기에 또 신부님이 한 분이 등장하시죠. 송기인 신부님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의혹이 더 증폭이 됩니다. 일반인들도 일단 가톨릭 신부님은 사유재산을 소유하지 않는다. 자, 그런 것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송기인 신부님으로부터 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그런 지적들이 많은데, 제가 그것을 여러 자료를 찾아보고 또 취재를 해서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았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일단 이 별장을 산 것은, 문다혜 이름으로 산 것은 2022년 7월입니다. 그러면은 2022년 5월에 문재인 퇴임을 했기 때문에 퇴임 후에 2달 만에 산 거죠. 그런데 이 거래가는 3억 8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저당이 설정이 안 돼 있다. 그러면 건저당이 안 돼 있다는 것은 대출도 안 받고 그냥 3억 8천 주고 샀다는 이야기죠, 일단 이 서류상으로는. 그런데 첫 번째 말이 안 되는 것이, 이것이 제주시 한림업 협재리, 그 아주 풍광 좋은 해수욕장에 있는 별장입니다. 그러니까 2층 양옥집인데, 이게 과연 3억 8천밖에 안 할 것이냐. 근데 지금 그 근처 시세를 보니까 그만한 규모면은 7억 내지 10억 원 간다. 근데 이제 3억 8천에 샀다고 되어 있는 거죠. 아마 공시지가 기준으로 좀 때려 맞춘 것 같습니다. 보통 공시지가보다 시가는 2배 이상이 나가죠. 그리고 또 하나가 원 소유주가 이 송기인 신부님인데, 송기인 신부님은 부산교구의 원로 신부고 민주화의 대부, 부산 지역 민주화 운동의 대부, 이렇게 불리죠.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세례를 직접 주신 분이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가톨릭 신자죠. 그래서 노무현, 문재인의
이 멘토다 이렇게 불리는 분인데, 송기인 신부가, 근데 신부님은 원칙적으로 사유재산을 갖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사유재산을 뭐 어떤 형식으로 가지고 있더라도 사후에, 돌아가신 후에는 교구에 다 기속이 됩니다. 부산교구청 소속이죠. 그러면은 어쨌든 사유재산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은 가톨릭 교회 정갈에도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송기인 신부님이 이 등기부 등본 같은 것을 다 살펴보면은 이 땅을, 제주도에 있는 땅을 1988년에 땅을 매입을 합니다. 그리고 1993년에 31평짜리 주택을 건축을 하죠. 그런데 송기인 신부님이 그때 노무현 정부 때 이 직책을 하나 맡았습니다. 장관직 직책인데, 직책이 뭐냐면은 노무현 정부에서 초대 과거사 진실화해위원장, 그때 이 뭐 과거사를 규명한다고 하고 단체를 만들었죠. 이거 장관급 자리인데 신부님이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과거사 진실화해위원장이 취임을 했는데, 자, 청문회는 안 했지만은 일단 그 공직자니까는 재산 등록을 해야죠. 그때 재산 등록 사항을 보니까는 신부님인데 7억 7천만 원을 등록을 했습니다. 7억 7천만 원. 그리고 이것은 공시지가만 7억 7천만 원. 그리고 이게 2007년이니까는 지금하고는 또 상당히, 지금 금액으로는 더 많은 것이죠. 이 7억 7천만 원 신고를 한 거 보면 이 안에 제주도 이 별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산에 있는 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양산 땅에 대해서는 이 등기부 등본상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산교구의 휴양시설과 순교자 묘역을 위한 것, 이렇게 되어 있고, 소유관계에 이렇게 변개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소유는 송기인 신부님 건데 변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부산교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유관계가 딱 부산교구로 명기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송기인 신부님이 뭐 나중에 돌아가시면은 이거 좀 부산교구로 기속되는 땅이죠. 그런데 거기에 제주 한림 별장에 대해서는 소유관계가 변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부산교구 이렇게 변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정과 휴양시설. 이게 부산교구 거라는 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피정이라는 것은 뭐 신부님이나 가톨릭 그 신자들이 뭐 휴양을 겸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하는 그 시설이죠. 피정과 휴양시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 땅이. 그러니까 그 제주 별장이, 이게 양산 땅은 이 부산교구 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그게 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사실상 문재인 일가가 그 전부터 소유는 송기인 신부님 건데 자기들 것처럼 계속 사용했다는 그 증거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어떤 기사나 이런 것을 쭉 보면은, 심지어 2012년에 대선에서 그때 패배했죠. 문재인이 대선에서 패배했죠. 그때, 그 직후에 거기 가서 제주도 가서 머물렀고, 2013년에도 갔다는 기록이 있고, 그때 당시 보도들을 보면은 송기인 신부님 자택에 머물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별장이죠. 그러니까 자기들 것처럼 계속 쓴 겁니다. 그리고 2019년에 한일 무역 갈등이 있었는데, 그때 한일 무역 갈등이 너무 첨예하게 있었죠. 무슨 친일, 반일, 뭐 죽창가 나오고 그럴 때 너무 그때 여름이었습니다. 현안이 복잡하니까는 여름 휴가 안 간다. 문재인이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드러난 것이 실제로는 그때도 여름 휴가 안 간다고 했는데 그 여름에 그 제주도 별장을 갔다 왔다고 또 보도가 됐습니다. 그것뿐이 아니고 재임 중에도 수시로 갔다. 그리고 퇴임 후에 2022년 7월에 이 별장을 샀는데 2022년 8월, 그리고 2023년 8월, 올해 7월 계속 거기 가서 지냈습니다. 여름에. 마치 문재인 본인 것처럼. 그리고 거기에 탁현민도 가고 뭐 고민정도 가고 뭐 이렇게 했죠. 마치 친문의 여름 별장처럼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다혜 씨가 2016년경에 거기에 제주도 그 별장에서 직접 거주를 했다고 인근 주민들이 목격담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수리도 하고. 그때는 본인들 게 아닙니다. 송기인 신부 명의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문다혜가 살면서 몇 개월을 살면서 수리를 하고 하다가 2016년에 다시 이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고 할 때, 문재인이 출마하고 할 때 그때 문다혜가 다시 서울로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주 별장을 문재인 일가 것, 자기들 것처럼 사용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뭐 윤건영이나 이쪽에 친문 쪽에서 해명하는 거, 뭐 숙박업을 했다는 둥, 아니면 이게 뭐 민박 등록을 했다는 둥, 뭐 이런 것은 격가지입니다. 격가지에 불과한 거고, 그것이 이제 이것저것 변명하느라고 놓은 이야기고, 핵심은 이거죠. 왜 송기인 신부님은 30년 동안 소유하던 이 별장을 문재인 퇴임 직후에 문재인도 아니고 문다혜에게 넘겼을까? 그러니까 매매하는 형식으로 넘겼을까? 자, 그때 문다혜에게 이걸 넘길 때 연세가 84세입니다. 지금 86세입니다. 송기인 신부님.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다른 땅처럼, 양산 땅처럼 이게 부산 교구에 나중에 줄 거라면은 그냥 사후에 기속되도록 하면 됩니다. 이제 연세가 많았으니까 이제 사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이제 사후에 그냥 가만 놔두면은 다른 양산 땅 같은 재산처럼 신부님의 재산은 울칙적으로 갖지 못하게 돼 있지만은 그걸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사후에 교구에 기속이 되도록 딱 정관이 돼 있죠. 그러면은 제주별장도 그냥 가지고 있으면은 본인 이름으로, 송기인 신부님 이름으로 가지고 있으면은 나중에 그냥 기속됩니다. 다른 재산과 같이. 그런데 이걸 84세 되신 신부님이 문재인이 퇴임하고 나서 문재인도 아닌 문재인 딸에게 넘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게 원래 문재인의 차명재산인가? 또 하나는 문재인 쪽에서 자기들 집처럼 사용하다가 송기인 신부님이 송기인 신부님에게 요청을 해서 강력히 요청을 해서 그거 그냥 우리에게 헐값에 넘기시죠. 그냥 놔두면 부산 교구로 갈 거니까 이렇게 한 건지 탐욕인지 그 두 가지죠. 일단 문재인의 차명재산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쭉 찾아보니까 차명재산으로 볼 수 있는 이유가 자, 첫 번째는 만약에 이게 차명재산이라면은 송기인 신부님 이름으로 돼 있는데 송기인 신부님이 돌아가시면은 정관에 따라서 부산 교구가 기속돼 버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원래 이제 주인이 찾아가는 거죠. 그거 합리적 의심은 가능합니다. 왜 또 결정적인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설명드리죠. 그리고 그러니까 생전에 원 소유주에게 돌려줘야 된다. 원 소유주에게 이제 문재인에게 이제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 문재인이 대통령까지 지내고 했으니 이걸 또 뭐 매매하는 형식으로 별장을 받으면은 또 논란이 있으니까 그냥 딸에게 문다혜에게 넘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뜩이나 문다혜는 경제적으로 좀 곤란한 그런 처지에 있다는 거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죠. 그리고 이 매매 형식을 그렇다고 정렬을 해버릴 수는 없으니까 매매 형식을 빌렸는데 매매 형식을 하면서 시세대로 하면은 7억 내지 10억 하면은 또 세금이 또 많이 나오죠. 세금이.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세금 부담 때문에 공시지가로 해서 3억 8천원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넘겨버렸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결정적으로 이게 차명재산일 가능성이 높은 게 1998년에 조금 전에 제가 송기인 신부가 1988년에 한림업 협재리의 땅을 매입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93년에 31평짜리 주택을 지었는데 같은 1988년에 그때 문재인 변호사가 같은 제주도에 1988년에 그러니까 협재와 10km 밖에 있는 북제주군 한경면의 청수리 땅을 340평을 지인 3명과 같이 매입을 합니다. 묘하죠. 송기인 신부가 협재리 땅을 산 그 해에. 근데 송기인 신부님은 그때 민주화 운동 이런 걸 했는데 1987년까지 민주화 운동이 아주 거세게 불었죠. 근데 무슨 돈이 있어서 그걸 샀겠느냐. 3억 8천. 그때 얼마에 샀는지는 지금 아직 안 나오지만 어쨌든 억대 집을. 근데 문재인은 계속 변호사를 했죠. 인권 변호사라고 하면서도 변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인들과 같이 제주도의 땅을 1988년에 샀는데 거기에서 10km 떨어진 땅을 같은 시기에 송기인 신부가 샀다. 그러면 이것도 문재인이 그때 같이 사고 그냥 차명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송기인 신부님이 2007년에 월간지 신동아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나서 노무현을 추모하는 그런 그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본인이 그 과거사 진실 하회위원장에 이제 내정이 되고 나서 재산 공개를 하려고 보니까 나도 모르던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이 38개가 있더라. 나도 모르는 내 이름으로 된 통장. 이게 뭐냐면은 시민사회단체 운동을 하면서 각종 시민사회단체가 송기인 신부님 이름으로, 자기들 이제 단체로 하면은 또 여러 가지가 복잡하니까 송기인 신부님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해서 또 한 것이 38개가 있더라. 나도 몰랐던 그 통장이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차명이죠. 차명 계좌죠. 송기인 신부 이름만 가지고. 다른 데서 이게 떳떳하지 못할 수가 있으니까는. 좌파 시민사회단체 쪽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면은 문재인 쪽에서 차명 부동산을 송기인 신부 이름만 가져갈 수 있다. 충분히 합리적 의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차명재산일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보고,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이 차명재산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송기인 신부님이 사후에 부산교구로 그냥 가버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가버리게 되니까, 대통령 퇴임하고 나서 한 2달 만에, 그거 이제 돌려주세요. 해가지고 형식적으로 3억 8천만 원 쓰고, 세금 적게 내려고, 시가대로 샀다고 하면 세금 많이 내야 되니까는. 자, 그게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과 본인 이름으로 못하고 문다혜세에게 돌렸다. 또 하나는 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비싼 거기도 한데, 문재인이 자기 집처럼 계속 2012년부터 계속 사용을 했지 않습니까? 문다혜도 가서 살고, 그러면은 송기인 신부와 워낙 가까운 사이니까 신부님 그 돌아가시면은 그 부산교구청에 그냥 그 별장이 가버릴 텐데 그냥 저희에게 싼 값에 파시죠. 이렇게 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부산교구로 돌아갈 건데 헐값에 좀 넘겨달라.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노무현, 문재인 이쪽 진영의 여름 별장으로 쓰겠다. 실제로 거기 뭐 타키먼도 가고 막 했죠. 여름 휴가 때마다 가고. 자,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근데 어느 쪽 가능성이든지 간에 하나는 이 차명, 전직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그리고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던 사람이 차명으로 재산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그것을 돌려받는 가정이 석연치 않은 이런 것도 있고, 이 상황에서 뭐 정여세 문제도 막 나오겠죠. 만약에 이게 문다혜에게 바로 갔으면은 정여세 문제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세금 탈루 이야기도 이제 나오게 됩니다. 현 시가가 아니고 공시지가로 뭐 한 7억, 10억 가는 걸 3억 8천에 샀으면은 도덕적으로 상당히 비난받을 일이죠. 그리고 또 하나, 그걸 부산교구청에 가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냥 우리한테 헐값에 넘겨주십시오 했다고 하면은 그것은 탐욕이죠. 탐욕. 자, 그래서 어느 쪽이든지 상당히 문제가 있고, 이것은 드러나는 대로 문재인의 도덕성, 문재인 일가의 도덕성 문제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이슈다. 그리고 그래서 이게 정가에서 나돌고 있는 여러 가지 10월 위기설 중에서도 이것이 나중에 문재인의 도덕성을 결정적으로 질타하는 그런 핵심 사안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정리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정가 뒷담화였습니다.